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5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심통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통성정에서의 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가 겸하다, 포괄하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가 추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통성정에서의 통이 겸하다, 포괄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심은 성과 정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성과 정을 겸하여 말한 것은 성과 정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심통성정의 이 통을 포괄하다, 겸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주인은 말하기를 심은 두 개의 사물을 포괄하니 이때는 성과 정을 포괄하는 거죠. 두 개의 사물은 성은 심의 체요, 정은 심의 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을 체용의 구조에서 해석을 한 거죠. 체용의 이론에서 해석을 할 경우 심의 체는 성이 되고 심의 용은 정이 됩니다. 이때의 심통성정은 포괄하다, 겸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의는 기본적으로 심과 성, 정의 관계를 체용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심의 본체, 심의 체는 성이고 심의 작용, 심의 용은 정입니다. 심은 성과 정을 포괄하는 전체가 되고 성과 정은 이러한 전체의 다른 두 측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정은 본체와 작용이라는 두 측면을 논리적인 차원에서 구분하여 말한 것일 뿐이지 성과 정이 일정한 구역으로 갈라져 있어서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까지가 정이라고 경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물건에서 어느 부분은 성이고 어느 부분은 정이며 어느 부분은 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을 심의 본체, 정을 심의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성과 정이 두 물건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이 두 측면을 가진 하나의 심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심 하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심은 성과 정을 포괄하고 본체와 작용을 갖춘 전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심과 성 그리고 정이라는 세 개념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어디까지나 개념상의 구분이죠. 심과 성과 정은 어디까지나 개념상의 구분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은 심이 실제하는 것이죠. 심에는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의식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모든 과정, 즉 지각과 사유의 총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지각 기능이죠.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각으로 표현이 됩니다. 심통성정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람의 의식활동을 고찰하면은 심은 사유와 의식활동의 총체적인 범주에 해당하고 성은 구체적인 의식과 감정이 일어나는 근원이며 정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식과 감정은 바로 정이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의식과 감정은 성이 밖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이것을 성발 위정이라고 말합니다.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정은 심의 구체적인 작용이 되며 성은 구체적인 작용인 정의 근거가 되며 심은 성과 정을 포괄하는 어떤 전체가 됩니다. 이러한 심과 성과 정의 관계를 심통성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결국은 심이 성과 정을 포괄한다는 것은 심 속에 근원으로서의 성과 구체적인 작용으로서의 정이 모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 속에 내재하는 성은
심의 작용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심의 작용을 통해 밖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정이 됩니다. 이러한 심통성정의 관계를 작동하는 기계의 구조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정이고, 작동하게 하는 원리는 성이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갖추고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계 자체는 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은 심의 본체가 되고, 심의 모든 작용은 이 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 정을 심의 채용관계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심의 본체는 성이요, 심의 작용은 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호갱을 대표로 하는 심성이론, 즉 성을 본체로 보고 심을 작용으로 보던 성체, 심용에는 정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 구설이죠. 그러나 심통성정이라는 표현에 이르러 비로소 정의 지위가 확립됩니다. 심통성정, 심이 성과 정을 포괄한다는 거죠. 성을 본체로 보고 심을 작용으로 보던 이전의 생각과는 달리 심을 작용으로 보지 않고 정을 작용으로 본 것입니다. 심을 체와 용으로 구분을 한 거죠. 심의 체가 성이 되고 심의 용이 정이 됩니다. 이게 심을 체용 이론의 근거지어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화 신설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과 정을 심의 채용 관계로 이해한 것입니다. 정이 심의 작용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심은 본체인 성과 그 작용인 정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로써 심은 성과 정을 포괄하는 전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통성정이죠. 이때의 통은 포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심의 본체가 성이라는 말이지 심이 바로 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의 본체가 성이지 심이 곧장 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심과 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이 곧장 성이 아니고 심의 본체가 성이기 때문에 이때도 미발 상태에서도 수양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을 심의 본체로 여긴다는 것은 성이 심의 리가 된다는 것이고, 성의 심이 리가 된다는 것은 성이 심의 리가 된다는 것은 심 속에 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에는 본체와 작용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심의 본체의 측면이 성이요, 심의 작용의 측면이 정입니다. 이것이 육구연의 심정리와 구분되는 점입니다. 주위에 있어서 심정리라는 말은 심의 본체적인 측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때의 리는 곧 성이기 때문에 심이 곧 성이 되는죠. 그래서 심의 본체인 측면에서만 심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어서 심정리란 말은 본체적인 측면에서만 가능하고, 이때는 육구연이 말하는 심정리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에는 작용의 측면도 있습니다. 심의 작용의 측면에서는 선악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므로 심정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는 육구연의 심정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육구연의 심정리는 어디까지나 심의 본체적인 측면에서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심에는 엄연히 작용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정리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구연은 심의 본체의 측면만을 보았고 심의 작용의 측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심통 성정에서의 통이 주제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